남편한테 고마워요 여보. 아이고. 고마워요. 뭐 해야 될 건데. 이렇게 가봐야 돼. 좀 주세요. 아이고. 고마워요. 네, 처음에는 이 지금 폐가 처음엔 요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랬는데 그 사진은 지금 여기 없지만 그 뒤로 이제 회복 과정. 폐에서 두 번에 걸쳐서 물을 한 거의 2리터씩 두 번에 걸쳐서 뺀 후에 회복을 하면서 3개월 정도 후에 찍은 사진이 이만큼 리커버가 됐어요. 회복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다시 또 몇 개월 후에 찍은 사진이 완전히 다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6개월 정도 걸쳐서 거의 회복이 다 됐다고 볼 수 있어요. 숨쉬기도 확실히 네, 좋아졌어요. 숨 쉬는 거는 이제 거의 정상으로 다 돌아왔었죠. 그 상태, 그때는 제가 한 10m도 가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그 정도로 엄청 피곤했고, 그 다음에, 기침이 날 수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또 숨쉬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면 몸무게가 거의 10kg가 빠져 내려가더라고요. 10kg 이상이. 그래서 항상 제 몸무게는 52, 3 여기에서 꾸준히 제 인생이 아주 거의 똑같았는데 그때는 점점 몸무게가 47, 46 이렇게 내려가니까 처음에는 날씬해져서 이거 참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그게 아니라 계속 떨어져서 40kg까지 내려가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완전히 피곤했고 그 다음에 움직이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운동을 아침 저녁으로 빼놓지 않고 매일 했거든요. 운동은. 예. 근데 운동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숨을 쉬기도 너무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침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병원을 가봐야지 했는데 제가 어디 아픈 데가 없는 거예요. 아픈 데가 없으니까 병원 갈 생각이 안 난 거예요. 그냥 다만 피곤하고 그냥 좀 힘들다. 그리고 숨쉬기가 조금 힘들다 이랬는데 갑자기 그 숨쉬기가 힘든 게 막 이렇게 내리막기로 치닫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제 상태를 누워보라 그래서 누웠다가 일어나니까 갑자기 의사 선생님이 뭔가 좀 이상한가 봐요. 임월전시로 그 랩에 보내더라고요. 랩. 그러니까 피검사하라고 바로 보내서 가서 피검사랑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그날로 이제 의사한테 가서 의사가 저한테 연락을 해줘야 되는데 제가 그날 마침 핸드폰을 안 갖고 나갔어요. 셀폰을. 그래갖고 연락 못 받고 이제 그 임월전시에 갔을 때 저희 사위랑 같이 갔었거든요. 이제 사위가 그 셀폰을 거기다가 임월전시를 해놔가지고 이제 딸이 그거를 알게 됐어요. 사위가 운전하고 있으니까 이제 사위의 전화번호를 이제 딸이 옆에서 받고 있었지. 그래서 이제 빨리 이제 아무래도 엄마가 폐암인 것 같다 그렇게 그때 이제 연락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전문의 폐 담당 의사를 10월 27일인가 그때 이제 와서 정확한 진단을 내려준다고 해서 그때 가서 이제 저희가 진짜 폐암 4기라는 걸 진단받게 된 거예요. 예. 그날이 2013년 10월 18일 판정받던 날이. 근데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내 생의 마지막 절망이길 최선을 다하고 지극정성으로 꼭 살려내고 마니라. 여보 꾹 참고 버텨. 하여간 뭐 이렇게 썼어요. 꾹 참고 버텨야 돼. 효진이, 이엔, 태훈이가 있잖소. 지성이면 감천이라. 여보 두려워 말고 이겨내자고.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역경을 딛고 일어나게 하리라. 이렇게 써놨어. 그냥 막 이제 급하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막
이렇게 제가 저를 고치기 위해 가지고 쓰던 일기장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정도에서는 이제 이제 내 건강하니까 자연스럽게 생활할 때라 얼마 적지도 않고 있을 때거든요. 예. 그런데 보니까 16일 날 건강 검진 결과 폐에 물이 찼다고 한다라고 하는 내용도 이제 16일 날 이렇게 했네요. 그래서 이렇게 적다가 물이 4kg 정도가 예. 차 있었어요. 늑막에. 그래서- 그래서 숨을 못 쉬겠던 예. 거예요. 그 예. 폐로 딱 차. 그래 이제 예. 김 선생님 부부는 상당히 그 좋은 케이스. 마인드셋이랄까? 좋은 사고 방식을 예. 좋다라기보다는 올바른 그 애티튜드, 정신자세를 가지셨는데 예. 저희들이 암이나 예. 어떤 질병에 걸리든지 가장 중요한 건 본인 예. 하고 그 가족들의 예. 의지예요. 그 네. 병을 내가 이길 수 있다. 네. 또 극복할 수 있다. 예. 근데 지금 김 선장님께서는 예. 부인이 그렇게 되셨을 때 아주 적극적인 사고 방식으로 네. 이걸 이겨낼 수 있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신 거죠. 예. 그게 아마 치료의 출발점이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저가 우선 네. 회복되는 과정이 이제 난 이제 건강하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또 다시 이렇게 생활하면 된다라고 하는 네. 희망이 있었고, 조금 있다 이렇게 되니까 제일 크게 이제 무너지는 거는 애들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렇겠죠. 예. 자식들이. 그때만 해도 그냥 이렇게 바라만 봤지. 그러다가 이제 아빠가 괜찮아지니까 기분 좋았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엄마가 이렇게 되니까, 엄마 같은 경우는 이제 죽는다는 전제 하에서 나왔거든요. 그렇죠. 의사가 사인을 그렇게 줬기 때문에. 그래서 엄마 이제 못 산다고. 예, 아예. 그래서 이제 온 상태에서 베이스먼트로다가 이제 애들을 다 데리고 내려가서 앞으로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내용을 이제 서로 역할 분담을 했어요. 어떤 식으로 했느냐? 오늘은 할 수 없다. 목 놓아 울어라. 엄마가 못 들으니까 지금은 저 위에. 그러니까 시큰 울고 딱 올라가는 순간서부터 이제 앞으로 절대로 울기 없게. 그래서 사위는 이 각종 이제 병원에 관한 그 인포메이션을 얻어라. 그 다음에 딸은 우리 집 경제 그건 네가 맡아가지고 이 집을 팔던 뭘 하던 하여간 네가 알아서 돈이 들어가는 건 모든 건 네가 알아서 네가 역할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들은 아들로서 엄마 앞에 하나도 흔들림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네가 평상시 하던 대로 엄마한테 그냥 넌 아들로서만 옆에서 남아라. 이제 서로 역할 분담을 그걸로 하고 예. 올라왔어요. 그 다음서부터 이제 저는 밤새워서 이제 그러니까 각자 분야별로 리서치를 하는 거예요. 다. 예. 그러면서 이제 저는 베이스먼트에서 이제 계속 밤새도록 이제 잘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도 찾아보고 이제 컴퓨터로다가 찾을 수 있는 거 이거 다 찾아보는데 방법은 약이 너무 많아요. 방법이 많겠죠.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예, 사람마다 다 또 예. 방법이 그래서 이제 다르고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했던 것이 그 당시만 해도 뭐 상황버섯이 좋다, 예. 차가버섯이 좋다, 버섯 종류가 아주 많았고, 그 다음에 뭐 이것도 좋다 저것도 좋다에 또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거는 한국에다 빨리 알려가지고 그러면 상황버섯을 좀 해서 저희 이제 그 고향 신만이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상황버섯 뭐 해서 버섯 종류가 이렇게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또 여기서 저기서 오는데 보니까 제일 중요했던 것이 그 약을 그냥 좋다고 해서 먹었으면 누구든지 죽었다라고 하는 생각이 이젠 들어요. 잠깐만. 네. 그 와중에 의사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동양인들이 그 뭐가 좋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왜 먹는 예. 게 있대요. 그런 뭐 예를 들어서 버섯 종류라든가 아니면 동물 같은 뭐 무슨 쓸개. 고기를 쓸개를 먹는다든가 뭐 그런 거를 아마 상상하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의사가 그런 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뭐 그런 거는 그 사람이 그냥 딱 생각을 다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의사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동양인들이 혹시 막 이게 좋다 하면 거기에 또 빨려 있고
가서 또 하고 그럴까봐 걱정을 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이제 그다음 자기가 얘기를 네. 근데 그 자연 치료를 시작하시기 전에 네. 또 생각하시기 전에 네. 혹시 병원에서 네. 일반적으로 추천하는 첫 번째 수술이라든가 예. 방사능 치료라든가 약물 치료를 혹시 권하지는 않았나요? 처음에 이제 랭리에 있는 그 의사는 저한테 이제 저희 딸이 물어봤어요. 저희 엄마가 얼마 정도 살 수 있냐니까 미안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계속. 예. 그래서 미안하다고 하면서 몇 개월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6주. 그래서 이제 생각한 게 6주 얼마 못 산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 잠깐 뭐라고 좀 그 암 중에서 제일 고통을 못 느끼는 게 사실은 폐암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위암 같은 경우는 위가 이상 있으면 금방 알잖아요. 네. 그래서 금방 알아차리는데 이 폐라는 놈은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고통이 폐암이라는 걸 가면은 되게 이제 거의 말기죠. 네. 그래서 아마 그랬을 그 거예요.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제일 먼저 이제 그 병원에서는 여기 랭리 여기 병원에서는 이제 손 들었던 거고. 예. 그래서 이제 그 다른 병원으로 그래 밴쿠버 병원으로 그래서 항암 치료로 들어가자 그랬어요. 그 예. 의사가. 그래서 항암 치료를 그럼 하겠다. 방법이 없으니까 수술은 이제 너무 너무 늦었다. 늦었고, 예. 예. 그랬는데 그때 이제 밴쿠버 의사로 바꾼 거죠. 예. 근데 이제 그 과정이 어떻게 전개가 되냐면 지금 숨만 차고 그냥 계속 이러면 뭐 관계가 없는데 문제는 숨만 차는 게 아니라 복수가 이제 계속 차고 올라오니까 그렇겠죠. 호흡이 이제 정점에 이제 올라가니까 믿어지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더라고요. 평상시에 숨이 차다 그러면 심장은 여기서 뛰는 걸로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여기서 정말로 여기 요 늑골 겨드랑이 밑에 여기서 느껴지더라고요. 이렇게 톡톡톡 뛰는 게. 그래 이제 병원에서는 마지막 방법으로 다 이거를 한번 해보자. 어떻게 하느냐? 이 개복을 하고 물을 빼고 그 다음에 폐를 다시 늘려가지고 이렇게 펴서 이 갈비 늑간에다가 다시 뭐 저기 특수 뭘로 해서 붙여서 다시 이제 그 폐를 원상으로다가 일단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암세포를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기로다가 이제 모든 거가 이제 스케줄이 잡혔습니다. 예. 잡혔는데 그 상황에서 계속해서 이제 이번에는 이 그 요산 그 뭐죠 저 유릭 애시드. 예. 그게 이제 어느 날 숨 찬 거는 우선 가서 물을 좀 3분의 1을 뺐으니까 괜찮은데 또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통증이 심해가지고. 예. 그래서 또 그냥 뭐 밤에 뭐 이것저것 찾아가지고 제가 뭐 계란도 가서 그냥 뭐 으깨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 그래서 또 그것도 해보고 그래 결국은 가가지고 이제 그 병원 신세를 이제 그 뭐죠 이머전시에서 이제 해결을 했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냥 막 그냥 뭐 이 증상도 나오고 저 증상도 나오고 통풍도 오고 그 통풍 그 요산 예.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생각해냈던 것이 우선은 병원에서 하는 기간에도 일단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먹는 거, 그 다음에 숨 쉬어야 되는데 어떻게 숨을 쉬어야 되느냐가 그래 이제 순환. 그래 우리는 흔히 이제 그냥 운동을 한다라고 하는데 운동은 막연한 상태고 그래서 제가 혼자 깨달은 게 한 가지 있어요. 제가 저를 이렇게 회복시키는 과정에서 이제 얻어낸 게 저기 스포츠 생리학하고 그 다음에 의학하고는 그냥 저는 그냥 제가 나름대로 생각했던 게 보통치 이하로 내려간 사람을 다시 보통 상태로다가 끌어올리는 작업을 하는 게 의학에서 하는 거고 스포츠 의학은 그러니까 스포츠 계통에서 하는 거는 보통 사람을 보통치 이상으로 다 만드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는. 네, 말되네요.
운동을 하면 너무나 세분화된 것만 생각하지만 그 이론에 의해서.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 순환을 하기 위해서 운동을 해야 된다는데 그러면 우리가 확실히 눕혀서는 안 되겠구나. 순환을 시키기 위해서는 움직여야지 순환이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제가 했던 게 매일 나갔어요. 한 번도 여기서 있질 않았어요. 예. 집에 있지 않고 나갔어요. 그냥 맨날 그냥 끌고 나가는 거야. 나가서 이제 강가에 이제 가서 걷는 거예요. 이만큼 50m 걷는 날도 있고 예. 조금씩 늘렸어요. 어쨌든 간에 아이가. 그래서 이제 숨을 못 쉬. 그러니까 본인은 고통인데 제가 끌고 나가니까 지금은 이렇게 감상적이지만 그때는 서로 왼수지간이에요. 입에서 나오는 건 다 독소니까 하지 말라는 것만. 저는 말려야 되는 입장이고 본인은 그걸 먹고 싶으니까 먹지도 못하면서 요구하는 것 많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정신적으로는 뭐 고통인데 나는 옆에서 이렇게 하면 좋다라고 하는 얘기가 다 자기한테는 잔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서로다가 말 못할 사정으로다가 계속 가는 거예요. 암울한 거예요. 근데 이제 자식들은 자식대로 와서 이제 이렇게 물끄러미 보기만 할 뿐이지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갔던 것이 바로 일상생활 하던 거를 그대로 하게 했고, 예. 두 번째 냉장고에 있는 고기, 생선, 계란, 우유, 치즈, 뭐 가공식품 싹 없었습니다. 아주 몽땅. 그리고 예. 저는 항상 생각했던 게 김치를 먹었으니까 우리는 저기 채소 충분히 먹고 있어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예. 김치가 최고로 좋다고 예. 우리는 저희 가족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 와가지고 먹은 거는 제일 쉬운 게 고기 먹는 게 제일 쉽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냉장고 안에는 순 그런 것만 잔뜩 있었어요. 예. 심지어는 뭐 치즈 요구르트도 집에서 만들어서 먹고. 그러니까 냉장고 안에는 완전히 한국에서 먹던 거하고는 완전히 반대식으로 생활했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하던 거를 연장을 해가지고 아예 조금 남아있던 거를 싹 없애버렸던 거예요. 이제